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실천법에 나온 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돈, 그 중에서도 바로 저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게 돈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되게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저축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축을 하고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시크릿 실천법이라는 책에도 159페이지 부 끌어당기기에서 저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저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네, 나를 위해 저축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되게 신기하죠? 여기 보면 당신을 위해 먼저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위해 돈을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은 뒤처져진다. 전자는 부유해지고 후자는 가난해진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하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돈을 쓰라는 의미는 뭘까? 159페이지입니다. 바로 저축 계획을 다른 지출보다 상위에 두라는 뜻이다. 오, 되게 신선한데요? 저축이 나를 위한 거니까 저축을 1순위에 둬야 된다고. 그렇다고 공과금이나 세금을 전혀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당신을 위한 돈을 먼저 쓰라는 말이다.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가구, 음식, 세차 등 물질적인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 부족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시잖아요. 본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번 달에 나에게 주는 상이야.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그걸로 부족하대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저축하고 투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저축할 거야. 지금은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당장 저축할 수 없어. 이는 당신 자신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에 관해서가 아니라 가치에 관한 문제다. 가치.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 당신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자신에게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되게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할 돈을 좀 빼놓는 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영감에 투자하는 것. 그거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당신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 뒤에도 이제 넘어가 보면 자동 저축. 돈을 쓸 때는 당신이 첫 번째, 세금이 두 번째, 나머지가 그 다음에 돼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액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만 늘리면 이는 곧 빚이 증가하는 지름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빚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빚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이 불을 쌓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능력 이상으로 과소비를 하면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신용카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부주의한 사용은 당신에게 빚을 떠안길 수 있다.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자를 받기는커녕 이자를 내고 있다면 상황은 더 최악이다. 빚에 대한 이자는 급속도로 상승하지 않은가. 먼저 저축을 유지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 네. 일단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빚을
없애는 거를 1순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빚을 다 갚잖아요. 빚을 갚으면 이자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네,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을 조금이라도 해서 뭐 몇십 원이라도 이자를 만드는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돈을 토대로 어떤 거를 사거나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짧게 보면 당장 뭐 먹고 살 돈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뒤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현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현금을 쫙 장지갑에 넣고 딱 그날 예산에 맞춰서 쓰고 현금을 쓰면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축을 유지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빚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계좌에 돈이 불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빚이 없는 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빚이 계속 있었어요. 빚이 계속 있어서 학자금이 일단 대학교 학자금이 있었고 저희 언니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언니 대학 학자금도 제가 갚아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학자금도 1,000만 원가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갚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갚는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버는 돈도 일단 작았고 갚아 나가는 양도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싹 다 갚게 됐을 때 통장이 정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다가 그냥 딱 빵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느꼈던 기쁨이 정말 그 해방감? 아, 자유구나. 나는 이제 빚에서 해방됐구나. 이런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기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출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빚이 없다는 건 그래서 당신의 계좌에 돈이 불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자, 현금 결제를 생활하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진다. 현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력인데 요즘에 이렇게 10,000원씩 넣어놓는 달력 있잖아요. 하루에 10,000원만 쓰게끔 하는 그런 달력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카드 쓰고 나가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15만 원, 20만 원 써도 뭐 산 거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장 볼 때 시장 가거든요. 이제 인천에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인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금을 한 7, 8만 원 정도 뽑아서 이제 3,000원, 5,000원, 뭐 만 원 이렇게 주고 이제 장을 봐오면 마트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샀는데도 금액은 훨씬 더 적고 만족도도 되게 높고 과일 같은 것도 너무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약간 도둑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든다 그래야 되나? 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물론 저도 자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쇼핑을 딱 하고 났을 때는 약간 뭐지? 뭔가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지출 이유 뭐지? 그리고 거기서 갖고 온 걸 다 집에 풀렸는데 먹을 건 막상 없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안 산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현금으로 요즘에 네 장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즉 충동 구매로 네 현금 결제를 생활하면 지출이 더욱 신중해지고 현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충동 구매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고 신중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현금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항상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래요. 네. 그다음에 여기 저축을 하면요. 그 저축만큼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저축하면 100달러짜리의 기회가 오고 1000달러를 저축하면 1000달러짜리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를 저축하면 10억을 저축하면 10억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돈을 저축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매일 찾아오는 기회는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참 이런 기분이 뭔지 본인도 느끼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삶이 참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에 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 보일 수도 매우 힘들 수도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멈추지 마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한계도 점점 멀어질 것이다. 걱정을 버리고 걸어나가라. 당신은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위대하게 조직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언이 있어요. 나는 수백억 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한다. 내게는 큰 돈을 벌 능력이 있다. 좋은데요? 그래서 돈을 모아 놓으세요. 그 통장에 공이 막 늘어나는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냐라고 하면 그냥 자동이체로 아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돈을 어떻게 모으냐라고 했을 때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다달이 얼마씩 빠져나가게 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빠져나가게 하면 1년에 1억이 모인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멋있다고 느꼈어요. 1,000만 원을 물론 한 달에 저축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1억을 무조건 모은 거잖아요. 자기한테 하나도 안 쓰고 딱 그 필요한 영업비만 쓰고 그게 되게 근사했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었는데 워낙 전시도 많이 하고 저는 제 꿈을 향해서 막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긴 한데 그 뒤로 이제 저축하는 즐거움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축하는 즐거움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40만 원씩 저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100만 원도 저금할 수 있는 날이 오고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게 계속 습관이 붙다 보면 또 1,0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순간도 오고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다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날도 오고 월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는 날도 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게 많은 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전 세계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금수저 세습 위주의 그런 부자들이 많았다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런 부자들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앱 같은 걸 개발해서 10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20살까지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 열어놓으시고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을. 그리고 네, 오늘의 즐거움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더 큰 즐거움에서 참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세븐. 좋은 하루 되요.